런던의 탄생. 서기 43년 로마 황제가 세운 나라 브리타니아. 템스강 유역의 론디니움이란 이름으로 런던이 탄생합니다. 북해와 연결되어 무역의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하죠. 저항의 상징인 여인 부디카의 반란. 서기 60년경 로마의 약탈적 지배하에 부디카는 가족을 잃게 되고 이케니족과 켈트 부족들을 연합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합니다. 비록 실패로 끝나 독배를 마시고 자살하게 되지만 부디카는 영국 역사에서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런던에서 여인이 전차를 모는 동상을 찾아보세요. 2세기 중반 전성기를 맞은 론디니움은 무역을 통해 상업이 발달하며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로마 제국의 영향력 하에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로마 행정관도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였죠. 4세기 시작된 게르만족의 대이동, 그리고 용병으로 초대되어 왔던 게르만족들, 게르만의 앵글족, 색슨족, 주트족이 영국 남부와 동부를 장악합니다. 켈트족을 위로 몰아내며 남부 잉글랜드의 조상이 됩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의 쇠퇴로 로마인들이 철수를 시작하게 되자 때마침 바이킹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793년 린디스팔은 수도원의 습격으로 바이킹들이 영국에서 재미를 보게 됩니다. 잡아간 포로들은 노예무역을 통해 페르시아로 팔기도 했죠. 전설적인 바이킹 왕 라그나 로드브로크. 바다 괴물을 죽이고 덴마크 공주를 구한 사건은 북유럽 유명한 전설입니다. 라그나는 프랑크 왕국, 북부 잉글랜드, 아일랜드 등을 침탈을 주도하였고 노르웨이의 잉글랜드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노썸브리아를 재침공했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소규모군만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서 붙잡히게 됩니다. 악에 바친 잉글랜드 군주는 독뱀이 가득한 구덩이로 던져 죽여버립니다. 라그나는 소리칩니다. 내 아들들이 너희를 다 죽일 거다. 이후 그의 아들 아이바와 형제들이 대규모로 침략해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BBC 시리즈 바이킹스는 아주 흥미진진한 라이프타임 시대극입니다. 알프레드 대왕의 바이킹 몰아내기와 통일 기반 마련. 애싱던 전투에서 바이킹에 맞서 첫 승리를 거두고 고전하다가 에더핀드 전투의 결정적인 승리로 바이킹을 격퇴하게 됩니다. 바이킹 왕 구스름과 웨딩모어 조약을 맺어 잉글랜드 남부만을 다스리고 다넬로라 불리는 북부 지역을 바이킹 거주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라틴어로 된 책을 영어로 번역하여 시민들 교육에 힘쓴 학문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BBC 시리즈 더 라스트 킹덤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런던 시내에서 알프레드 대왕의 동상을 찾아보세요. 런던 브리지가 무너진다네라는 민요. 홍수, 화재, 자연재해로 여러 차례 파손되고 무너지자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민요입니다. 우리나라 동동동대문이 열렸네 놀이와 완전 똑같습니다. 두 아이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다른 아이들이 통과합니다. 노래의 브리지 부분에서 팔을 내려 지나가는 아이를 포로로 잡습니다. 노르망디의 정보광 윌리엄. 잉글랜드 왕이 죽자 노르망디 왕 윌리엄은 자신이 잉글랜드 왕의 정당한 후계자라 주장하며 침공합니다. 노르망디는 프랑스에 위치해 있고 프랑스 문화에 익숙해진 바이킹족입니다.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위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노르만 시대의 봉건제도. 윌리엄 왕은 잉글랜드 전역의 토지와 자원을 조사하여 귀족의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중앙 집권화로 왕권을 강화합니다. 앵글로 노르만족 시대라 불리며 노르망디 출신의 귀족과 후손들, 노르망디 공국은 프랑스 내에 있는 바이킹 자치국가입니다. 이들이 잉글랜드에서 차지하는 지배적인 위치와 언어, 문화, 법률, 건축,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노르만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노르망디 공작이 영국을 다스리는 건지, 영국 왕이 노르망디를 다스리는 건지. 런던의 상징 웨스트민스터 홀. 1097년 윌리엄 2세 때 완공되어 입법, 사법, 왕실 행사의 중심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보광의 손녀 마틸다. 헨리 1세의 딸로 독일 황제에게 시집가서 황후가 되지만 남편이 사망하여 귀국합니다. 아들이 없던 헨리 1세가 죽자 조카인 스티븐이 왕위를 찬탈하여 사촌 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둘 사이의 엔자킨 전쟁은 결국 1153년 윈체스터 조약으로 해결되는데 스티븐 사후 마틸다의 아들 헨리 2세가 왕위를 계승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는 잉글랜드 역사에서 여성이 중세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역시 정복자의 손녀. 주교와 왕의 싸움. 토머스 베케트는 순교자인가 배신자인가? 헨리 2세와 친구로 시작하여 캔터베리 대주교가 됩니다. 교회와 왕권 간 싸움의 희생자가 되죠. 교회의 독립을 지키려 했으나 왕의 기사들에 의해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살해됩니다. 이후 성인으로 선포되어 연극으로도 다뤄지고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보세요. 십자군 전쟁에 나선 사자왕 리처드. 헨리 2세의 아들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제3차 십자군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슬람 왕 살라딘과의 전투는 아주 유명하여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나오죠. 리차드가 기선 제압하기 위해 칼로 바위를 깨어 그 용맹함을 과시하자 살라딘이 실크 머플러를 던져 부드럽게 베며 응합니다. 부상당한 리차드에게 자신의 의사를 보내 치료해준 살라딘은
영국 군인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리차드는 귀국길에 오스트리아 공작에게 포로로 잡혀 잉글랜드가 거액을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잉글랜드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 왕이네요. 리차드 왕의 부재 시 부패한 동생 존 왕이 영국을 다스릴 때 로빈 후드가 등장합니다. 로빈 후드와 리틀 존은 노팅엄을 상대로 약자를 돕는 의적이죠. 리차드 왕은 전쟁 중 화살에 맞은 부분이 덧나서 사망합니다. 항생제가 있었다면 오래 살았을 텐데. 다시 무능한 존 왕이 정권을 잡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를 아시나요?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왕에게 요구한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왕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누구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독립선언문과 미국 헌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능한 왕 헨리 3세를 가둔 시몽드 몽포르. 몽포르는 왕과 귀족들 간의 바로니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옥스퍼드 선언을 받아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민을 포함한 대표들을 의회에 소집하게 됩니다. 백년 전쟁. 잉글랜드 왕들이 프랑스 왕위와 프랑스 내 여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어 116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서 너무 잔인해서 사용이 금지된 석궁을 영국군이 사용하면서 영국군의 우세로 이어집니다. 비극의 상징 칼레의 시민. 프랑스 북부의 칼레의 시민들은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며 영국군에 항복합니다. 이는 로댕의 칼레의 시민의 모티브가 됩니다. 런던에서 이 동상을 찾아보세요. 어려서부터 성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잔다르크가 나타나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결국 잔다르크가 두려웠던 프랑스 왕의 배신으로 영국으로 잡혀가게 되어 잔다르크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 패한 영국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며 내전인 장미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장미전쟁. 요크가를 상징하는 흰 장미와 랭커스터가를 상징하는 붉은 장미간 두 귀족 간의 전쟁입니다. 랭커스터가의 승리로 끝나 헨리 7세가 튜더 왕조를 열게 됩니다. 1347년 흑사병의 유입.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전파되었는데 고양이를 죽이는 엽기적인 처방전을 내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고양이는 마법과 연결되어 악마의 동물로 억울한 오해를 받게 되었죠. 카톨릭교회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흑사병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못하는 교회를 보며 사람들은 카톨릭교에 대해 회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 흑사병은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문학에도 반영되어 셰익스피어의 극들의 죽음의 문제와 삶의 어두운 면들이 나오죠. 데카메론은 훗날 르네상스 작품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1331년 농민봉기의 원인과 결과. 흑사병으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노동법을 공포하여 소작농의 임금 인상을 막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모직산업의 발달로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흑사병이 근대화 촉진과 의학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되네요. 코너로 몰린 농민들의 봉기. 100년 전쟁에 흑사병에 인두세까지 올리니 살 수가 있나. 와트 타일러가 주도하여 영주들을 죽이고 왕을 향합니다. 14살짜리 왕 리처드 2세는 런던 타워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런던 타워가 농민들에 의해 장악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농노제도를 없애고 교회는 타락했으며 세금을 조정해달라. 타락한 관료를 처벌해주세요. 하지만 어린 왕의 카리스마로 인해 이들은 흐트러지고 왕은 복수를 하게 됩니다. 길드의 탄생. 왕실에 바치는 상납금인 겔드를 어원으로 두고 있는 길드는 직업 관심과 목적이 같은 중세기능인들의 조합을 말합니다. 엄격한 서열을 갖추고 법과 규칙을 정하며 조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길드는 특정 산업의 독점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자 수를 제한하며 무역과 교류를 장려하는 상업적 운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더 시티 오브 런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길드홀을 방문해보세요. 30년간의 장미전쟁을 끝으로 드디어 절대군주 헨리 8세의 종교개혁과 6명의 부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이야기가 기다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저는 누구일까요?